원래 대입 개편은 원래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2028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왜 나오느냐? 사실은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8 다음으로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사실은 2028을 해보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안 해보고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네. 2032, 33이랑 딱 맞물리는 시기잖아요. 2032랑 만개. 늦어도 2033. 와, 저희 이런 핵심적인 정보를 나눠드리네요. 교육대행자 팀. 요즘 대입 개편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2028 대입 개편 바뀐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런데 이미 그 흐름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입 개편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은 오랜만에 기사 읽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대입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왜 지금 시점인지, 언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오늘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교육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저와 함께 이 책을 공조해 주신 이만기 부사장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와 함께 3년째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저술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감회가 저희 이제 어떠세요? 같이 껴묻어 가고 있죠. 네. 제가 썼다기보다는 강 대표가 쓴 것에 제가 껴묻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입 개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감지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알고 있었지만 대입 개편 관련된 기사가 왜 요즘 나오고 있고 왜 지금 이 시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대입 개편은 원래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2028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왜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늘 그렇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공정성이냐 수월성이냐. 그때가 요즘이라는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에서 공정성이냐 수월성이냐 제가 봤을 땐 공정성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지금 시계추가 공정성에 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연관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월성 부분에서 좀 체크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입 개편과 맞물려서 앞으로 내다보는 이런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2028 다음으로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사실은 2028을 해보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안 해보고 또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점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2028이 제가 아직 볼 안 때는 왔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2028도 안 해봤는데 2032, 2033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뭐 별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거는 2028 대입 개편이 사실 고교학점제랑 맞물려서 학교에 반영이 됐었을 때 그 이유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입 제도가 2028이 네.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사 가장 굵직한 대입 개편과 관련된 기사를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에 9월 18일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서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즉 이거를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하자 이렇게 전환에 대해서 의제를 던진 거죠. 교육부가 즉각 부인했죠. 네, 그건 맞습니다. 장관의 개인 생각이다.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예의상 부인한 것이고요. 예.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의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에 있어요. 염두에 두고 그것이 전제로 하고 한 거죠. 어울리지 않으면 학점제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진보 정부가 가져오는 학점제에 이 제대로 되려면 네. 내신과 수능이 절대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그러니까 2028 대입 개편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신과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건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제 흔히 나오는 변별력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을 변별력을 강조하다 보면 학점제가 제대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찰떡궁합이 이번에 안 되는 거죠. 부득이 2028을 안 해보고 바꾸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짰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상대평가를 병기함으로써 지금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할 때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절대평가를 생각해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성적에 따라서 과목을 그렇죠. 선택하는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유불리가 있으면 과목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교 평준화, 학점제, 학점제. 내신, 수능 절대평가 이 4가지가 어우러져야 제대로 가는 건데 네. 잘 안 되고 있죠.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내신 절대평가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능까지도요?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져야 네. 선택 과목이 제대로 선택이 아, 됩니다. 그렇죠, 수능 너무 그렇죠. 커지면 선택을 할 때 예. 이점을 따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규준 장관이 이렇게 내신과 수능에 대한 절대평가에 대한
의제를 던져놓고 바로 또 이거 개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초중등 교육법 이런 게 교육법 시행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학점제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또 하나 법이 뭐가 있냐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를 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바꾸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입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약간 우리가 대입이 너무 쉽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10년지 대계, 100년지 대계를 생각해야 되는 교육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정권에 따라 바뀌지 말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입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국가교육위원회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있잖아요. 네. 교육부 장관이 있고. 근데 사실 그 장관이 두 있고. 분의 관계가 예.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교원 정책, 대학 입학 정책 등을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대학 입시는 국교위의 주도 아래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국교위는 지금 위키피디아를 제가 열었어요. 네. 2022년 9월 27일에 만들어졌고 네. 지금 위원장은 차정희, 예전에 부산대 총장이었죠. 부산 총장이면서 이제 로스쿨을 담당했던 분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 사실은 최근에 발언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유가 이상하니까 있을까요? 원래 국교위 위원장들이 조용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계속 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이유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어떤 발표들이 나오는지 이게 대입 개편의 향방을 좌우하는 그런 방향성일까요? 대입 개편 특위가 예. 6개월간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12월 달에 출발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게 우리한테 중요하게. 언급될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주목하시는 12명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역할과 또 취지를 좀 알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입 개편 논의하고 있는데 깜깜이었잖아요, 그동안은. 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논의를 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SBS에서 이 기사 보도한 다음에 난리가 났었죠. 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수능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모았다.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 1과 선택 과목을 평가하는 수능 2로 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쪼개고 둘로 쪼갭니다. 둘 다 9등급 상대평가 대신에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방향성입니다. 특히 수능 2의 경우에 기존 오지선다형 문제에 더해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은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맞춰서 절대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각급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문제 출제와 평가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수능을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둘로 쪼갠다. 수능 이원화부터 다뤄볼게요. 수능 이원화는요. 네. 수능을 언어 수리 외국어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이렇게 네, 나누거나 그렇게 나누거나 네. 아니면은 그 기초학력 능력 평가와 네. 심화 능력으로 나눠서 이틀에 나눠서 보는 겁니다. 첫날은 기초학력, 둘째 날은 심화학력. 그런 게 보고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시는 분들 네, 많으실 것 그래서 같아요. 수능을 이틀에 보고 그것을 다시 복수 시행한다는 거예요. 복수 시행하요. 그럼 네. 4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을 4일 동안 보는 거죠. 나흘에 걸쳐서 보는 이 수능 이원화가 왜 나왔을까요? 수능을 영향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수능을 자기고소한다는 의미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학이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만 이용하든지 아니면 기초만 이용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했었을 때 는 아쉬움이 학점제가 있었던 제대로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뭐 성적 부풀리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합쳐가지고 학점제를 제대로 가려고 치면 그냥 안 되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수능 2, 그러니까 심화 학력을 체크하는 그 대목이 형식이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논서술형 수능으로 갑니다. 그동안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걸렸었잖아요. 아니, 논서술형으로 하면 그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객관성을. 근데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게 AI가 있죠. 평가원은 2010년대부터 이미 개발을 시작을 해서 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채점을 하면 사실은 이 서술형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안 된다고 치면 지금 평가원에서 또는 뭐 국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대학이 할 거냐, 고교에서 할 거냐. 이것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지금 진척이 굉장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서 조령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지금의 사회에서 아이들 생각을 꺼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오지선다형만으로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 방향성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폐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긴 한데 논서수령으로 가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금 오지선다는 사고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요즘에 학자들의 주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이원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사실은 그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간을 만들려고 하면 이용화가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하정인 위원장의 정부에서의 위상, 이번에 평소의 생각, 요즘에 스피커의 역할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부에 희한한 그런 그 기관들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여기서 지난해 뭘 발표했냐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나왔어요. 2026년 4분기까지 논의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을 27년 4분기에 심의 의결하도록 권고합니다. AI를 활용한 능력 평가를 수능에 반영하면서 그것을 2027년 말에 심의 의결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지금 2032, 33이랑 맞물리네요. 빠르면 2027 연말에 결정이 되면 2032에 시행됩니다.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26년 3분기에 논의하고 27년 4분기에 심의 의결하도록 권고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2032, 33이랑 딱 맞물리는 시기잖아요. 2032랑 맞겨야 돼요. 그렇네요. 2032. 그래서 2032될 것 같습니다. 와, 늦어도 2033. 와, 저희 이런 핵심적인 정보를 나눠드리네요. 교육대기자팀. 그리고 교육 키워드에 언급돼 있어요.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보면 자세하게 이 맥락을 아실 수 있다는 점으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사실 AI 부분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반영이 교육 자료로 격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학교에 AI가 도입되는 부분은 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다른 면입니다. 지금 학교에는 많은 AI 관련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으로 사회의 변화상 AI가 학교에 들어오는 방향성과 맞물려서 대입 개편을 좀 흐름을 읽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사실은 그 AIDT,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를 격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AI를 강조해요. AI 활용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걸 전제로, 현재 문제가.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입제도를 바꾸라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기르라고 지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능 이원화와 덧붙여서 내신 외부 평가제를 언급을 했죠.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내신을 내부 평가니까 내 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앞으로는 문제가 외부에서 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을 여러 번 다뤄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필고사 시험은 외부 평가로, 수행 평가는 내부 평가로 이렇게 해서 낸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또 약간의 그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내신을 외부 평가한다. 지금 학교에서 수행평가 위주로, 외부에서 마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기관에서 또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수능을 여러 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부담이 확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죠. 있는데 이제 이걸 왜 하느냐 그러면 고교내신을 학점제에 대비하려면 절대평가해야 돼요. 근데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적 부풀리기. 그걸 막기 위해서 외부평가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명문고등학교 애들이 내신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절대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풀리기를 막고 이렇게 하면, 명문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고에 가도 내신이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고교 입시가 과열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조금 주저할 거는 같은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서 절대평가 짝꿍이잖아요. 네. 또 한 가지 고민했던 게 사실은 이거잖아요.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이것도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 고교 학점제는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음. 고등학교 이 유형의 문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없애려고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존치시켰잖아요. 네. 대통령령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두면 예. 그러니까 특목자소 있는 상태에서 학점제를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몰리니까. 평준화 시켜서 해야 돼요.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입 개편 이 부분 2028과 맞물려서 지금 고교의 선택을 보니까 이번에 특목고 외고는 다 높아졌더라고요. 경쟁률이. 자사고는 떨어지고. 외고는 이제 그 교육 과정이 특별하니까. 네. 그것만 봐도 대학에서 알 수 있으니까. 자사고들은 모를 수 있지 모르니까. 않냐라고 하는 엄마들의 그 생각들이죠. 생각이 반영된 거죠. 고교 학점제, 네. 내신 절대평가, 수능 이원화, 고교 평준화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앞으로 대입 개편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발표한 사안들이 있어서 오늘 또 그 부분도 최근에 아주 가장 핫했던 기사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었죠. 이 도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033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했고요. 2033뿐만이 아니라 2040까지 빅피처로 내다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는 동일하게 나온 얘기고요.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2040에서는 수능을 폐지하자까지 나왔습니다. 교육감님이 조금 오버하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거는 국교육에 맡기는 게 좋고 교육청 단위가 나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특히 2040의 수능 폐지까지 지금 2026입니다. 14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다들 느끼고 있는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씩 생각하는구나라는 방향성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그 다음에 논소수령 수능. 아, 맞아요. 요거 두 개는 사실은 나오고 있다. 의미 있게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방향성이 있으니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라면 앞으로 개편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를 본다면 좀 더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교육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교육감님이 들었어요. 하신 말씀이 다 옳기는 해요. 예. 근데 사실 이를테면 내신 절대평가, 네네. 논소수령 수능, 네. 그 다음에 수능 절대평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긴 한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복잡한데 예.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밥 먹을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달려드는 거니까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교육청 단위가 아니고요. 교육감 협의회가 물론 논의를 했겠지만 네네. 교육청 단위가 아니라 이건 국가 단위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논소수령에 대한 평가 시스템까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논소수령은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예전과 다르게. 수능이 논소수령으로 가든 아니면 절대평가로 가든 네. 기본 실력은 기초학력입니다. 문해력. 네. 그런 거를 키워주는 게 앞으로는 상책이에요. 어떤 대입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문해력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 실력이 중요한 거니까. 네. 어린아이들에서부터 국영수사과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정확히 해야 실력은 느는 겁니다. 참고로요. 국교의 대입 개선 특위가 있잖아요. 네. 12명이 그러잖아요. 네네. 7명이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네네. 그분들 생각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생각을 제가 저 책에다 옮겨놓은 것도 있는 게 있긴 맞습니다. 한데 어쨌든 읽어보면 흐름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2026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 대입 개편에서? 올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대입 개선 특위의 활동 기간이 6월까지예요. 그 상반기. 결과를 26년 3분기에 발표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공론화를 논의를 시킨 공론화한 다음에 아마 올해도 제가 여러 가지 망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기회가 되면 데이터 TV에 나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바라건대 너무 빠르게 변하면 풍선 효과가 반드시 있잖아요, 부사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국교육이나 교육부나 가장 염려하는 게
사교육 창궐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모든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아마 예, 예. 사교육적인 면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비 컨티뉴입니다. 왜? 대입 개편은 올해 굵직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